자, 봅시다. 5번 물질의 전기적 성질입니다. 자, 보면 기본적으로 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원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그 주양자수로 불리는 요런 것들 뭐라 하는 데죠? 전자 껍질이라는 데 있죠. 전자 껍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의 전자는 그 에너지 준위에 위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특정 에너지 값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맞나요? 그랬을 때 요거는 전자 껍질을 사실 쌤은 이제 이름 바꿔서인데 주 양자수라고 하는데, n이라 표현하는 주양자수를 하는데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좀 더 갈 건데, 얘가 N 값을 표현하면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점점 가다가 N은 무한대까지 가요. 그럼 이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 에너지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EN은 빨간색이 있어. 깜짝 놀랐네. EN은 마이너스 N 제곱의 K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이 K는 상수입니다. 상수고, 이 마이너스는 전자가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무한대로 갔다 갈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의 K인데, 아주 한없이 작은 거를 무한대로 나눠주면 이 값은 어디에 수렴하냐면 0에 수렴합니다. 가장 큰 값 나눠주면 0이 되면 속박을 안 받는 거잖아요. 맞죠? 속박을 안 받는 거니까 이때를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 그러니까 자유전자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나요? 이렇게 된다. 전자는 위치 가능하다.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이 에너지 준위가 요런 것들이, 얘는 이제 단도이잖아요. 얘까지는 단일 원자예요. 이렇게 되다가 얘가 원자들이 여러 개 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 개 결합을 되면 이 에너지 값들도 결국에는 에너지들이기 때문에 여러 개 결합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에너지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됐죠? 상호작용이 나면 어떻게 되냐 볼 건데, 보면 결합전을 볼게요. before 결합전에는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하나의 원자고, 이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이라고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자를 볼게요. 원자고 얘가 에너지 준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원형처럼 생겼는데 그냥 저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위치 가능해요.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 얘가 이제 결합 전에는 이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죠. 멀면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결합을 하면. 그러니까 결합을 하면 얘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에너지 준위가 높은 에너지 준위하고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에너지, 영어로 적을게요. 에너지 레벨 스플리팅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도체 공학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이 사이드하고 로우 사이드로 바뀐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원자가 외부에 에너지를 받지 않은 안정된 상태일 때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어떻게 돼요? 채워져요. 알겠나요? 그래서 차곡차곡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정말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점으로 요 두 개를 구분하면 높은 에너지, 이제 이 전자들이 여기 갖고 오면 전자들이 여기 이렇게 위치한단 말이에요. 낮은 에너지 준위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자를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지금은 초록색으로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이 사이드, 여기가 하이 사이드고 이게 로우 사이드잖아요. 그러면 로우 사이드에는 로우 에너지 레벨은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가득. 맞죠? 근데 하이 에너지 레벨은 전자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짐이 없어서 empty한데, 얘는 그래도 전자가 위치 가능하긴 해요. 맞죠? 이렇게 정의하죠. 그럼 요까지만 이해되면, 현재는 없는 거죠. 전자 채워지지 않아서 현재는 없는 건데, 요까지만 이해되면 이제 그 다음 걸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결합된 원자의 수가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합된 수가 원자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상태가 이제 고체 상태가 되거든요. 고체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나누어져서 나누어진 에너지 준위들이 겹쳐 보입니다. 겹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 사이드 부분하고 로우 사이드 부분하고
겹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선이 겹치면 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선은 레벨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면은 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밴드. 즉 이제 색깔 표현하면 로우 사이드는 파란색하고 초록색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면이 되고, 하이 사이드는 마찬가지로 개수는 똑같아야 되는데 대충 그리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하이 부분이고 이게 로우 부분이에요. 로우 에너지니. 여기에는 이렇게 전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전자가 비어 있죠. 근데 이때 이 전자가 원자가 전자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영어로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밴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드 구조가 됐고, 얘도 마찬가지로 선이 모여서 밴드 구조가 됐는데, 이 전자가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전자가 가득 차 있냐면 원자과 전자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가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VB 약자를 쓰고요. 얘를 원자과 T라고 합니다. 그다음 여기 위에는 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하면 전자가 위치 가능한 건데 여기는 일단 비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컨덕션 밴드라고 해요. 밴드라고 하고 셈은 CB라고 하겠습니다. CB가 되고 여기가 전도띠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자과 T는 전자가 가득 차 있는 형태예요. 근데 플러스 가득 차 있으니까 이동할 공간이 없는 상태예요. 이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동할 공간은 어떻게 하죠? 이동할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올 건데, 전도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전하를 가진 입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얘가 이동성을 가져야 전도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전도성이 없죠. 없는 형태죠. 근데 요 사이 요거를 우리가 구조 봤을 때 요 사이 요거를 우리가 밴드 갭 에너지라고 해요. 밴드 사이의 갭 에너지다 해서 밴드 갭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가 EG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어로는 띠틈이랍니다. 얘가 준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올라가면서 여기 전자가 되고,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올라가면서 여기 전자를 생기고 여기 빈 공간이 된다면, 전도성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가능한 거죠. 전도고 이제 밑에는 공간이 생겼고 위에는 이제 이동할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제 그림을 이제 밴드 구조로 좀 더 명확하게 그려서 보면, 여기 와서 원래 이렇게 원자과 T는,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는 가득 차 있는 형태였고, 컨덕션 밴드는 이렇게 돼 있는 형태였어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EG가 존재하는 형태였고, 맞죠? 근데 여기 있던 이제 외부에서
외부 공급 에너지가 Eg 이상이 된다면 여기 있던 전자, 가득 차있던 전자가 일로 올라가면서 전자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밸런스 밴드에는 전자가 VB에서 12로 이동하면서 결국 공간이 생깁니다. 맞죠? 이때 이 공간은 전자가 비워진 거니까 약간 상대적 무슨 전화? 양전환을 띠게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양공이란다 했어요. 양공은 약자로는 H 플러스 이렇게 씁니다. 홀이기 때문에 양공.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전도성이 생기는 거죠. 컨덕션 밴드에는 밸런스 밴드의 전자를 얻게 되면서 전하를 가진 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 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뭐냐면 전자가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에 있는 원자과 띠의 전자가 밴드 갭 에너지 EG보다 EG 이상의 이상이라 합시다. EG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물질의 전도성이 생기더라. 이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EG가 매우 작으면 쉽게 되는 거고 EG가 매우 크면 이게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즉, 이 밴드 갭 에너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물질을 고체의 분류를 전기 전도성에 의해서 분류를 하게 되면 도체라고 하는 뭐가 생기죠? 컨덕터. 그 다음에 절연체라고 하는 인슐레이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얘네 두 개를 그림을 이제 밴드 갭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도체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거의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오버랩 되기도 하고요.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할 때 요 사이가 이지잖아요. 이 도체는 EG가 밴드 갭 에너지가 매우 작거나 없어요. 그러면 이 자유롭게 전자가 자유롭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어떻게 돼요? 이동 가능하죠. 그래서 전도성이 큽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절연체는
이지가 이렇게 될 건데, 반대로 여기 이제 빈 공간, 그래서 여기 H 플러스입니다. H 플러스 됐죠? 그래서 될 건데, 얘는 전원체는 이지가 매우 큰 거예요. 이랬을 때 얘는 전자가 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전도성이 없습니다. 뭐 없다고? 일단 없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도체와 전원체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반려고 하는 반도체가 난리죠, 맞죠? 반도체,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이 반도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이지가 밴드의 에너지가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냐면 외부에서 이지 이상의 이지 이상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열이 전기될 수 있습니다. 전도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전도성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전도성을 컨트롤러블 그러니까 조절 가능합니다.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이 에너지가 이지 이상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일렉트론을 만든다 이거죠. H 플러스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던 거죠. 이게 반도체 특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0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진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알겠죠? 요렇게 정의할 수 있다. 되나요? 그럼 요렇게 되면 우리가 고체에 따라서 도체, 전원체, 반도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한 내용입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보는 게 세미컨덕터입니다. 반도체를 좀 더 볼게요. 반도체. 이걸 우리 SCS라 할 거예요. 약자로. 너무 길어서 세미컨덕터 5개 정도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길고 맞죠? 그래서 볼 건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14족 원소의 공유 결정입니다. 공유 결합이 계속돼서 덩어리가 된 공유 결정 형태입니다. 그래서 14족 원소의 대표적인 14족 원소가 누구냐면 이 14족 원소는 중금속을 말하는데 이제 중금속 탄소 제외합니다. 그래서 규소와 절메늄이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과 절메늄이 되는데 이거는 옛날 그리고 얘가 현재에 쓰이는 게 실리콘 기반을 쓰죠. 얘는 실리콘 기반을 씁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물질 없이 14족으로만 구성이 된 반도체를 우리가 인트린직 세미컨덕터 뭐죠? 순수 반도체라고 해요.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순수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14족 원소가 원자가 전소가 몇 개죠? 원자가 전자수가 4개예요. 4개에서 이게 다 모두 공유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전하 그러니까 자유전자나 양공의 개수가 적어요. 적어서 전도성은 존재하지만 전도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도라는 게 뭐냐면 이 전기가 얼마나 자라는지 전도 정도를 수치화한 거거든요. 이 수치화한 게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극복을 하기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모든 물질은 모든 전기기기, 전자기기들은 에너지 대비해서 효율이 좋아야 돼요. 근데 얘가 전도도가 너무 약하면 효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가 전자수가 14족의 경우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4개인데 이 실리콘은 총 8개를 총이 아니라 원자가 전자수 맞죠? 8개를 채워야 안정적이죠.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8개를 덜 채우면 불안정적인데 빈 공간이 남을 거고 하여튼 요런 걸 쓰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걸 하냐면 도핑이란 게 나와요. 도핑은 순수 반도체에 이제 어떤 13족이나 또는 15족을 이제 넣는 거를 우리가 도핑을 하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13족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죠? 가 3개예요. 15족의 경우는 몇 개죠? 원자가 전자수가 5개입니다. 이랬을 때 얘가 어떤 게 벌어지냐면 14족에다가 일부 13족을 도핑을 해요. 되게 조금 도핑하거든요. 되게 조금. 도핑하면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 얘가 4개고 얘가 3개잖아요. 그러면 7개를 채우고 플러스 빈 공간이 하나 남아요. 맞죠? 그 다음 14족에다가 15족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는 4개고 얘는 5개니까 8개를 채우고 플러스 자유 전자 1개가 남아요. 그러면 이 상대적 빈 공간은 뭐가 된다 했어요? 항상 양전하가 된다 했죠. 양전하인 뭐가 된다 했죠? 양공이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도핑을 하면 약간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전하를 띠는 어떠한 애가 되고 반도체 중에 이렇게 도핑을 하면 15족을 도핑하면 약간 음전하를 띠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양전하를 띈다고 해서 얘는 P타입
세미컨덕터가 되고요. 반도체, P타입 반도체가 되고,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얘는 N타입, 이제 네거티브에서 N타입 반도체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P가 포지티브, 얘는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얘는 P형 반도체, 얘는 N형 반도체가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반도체의 전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핑에서 이렇게 바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불순물 반도체가 됩니다. 뭐 불순물 반도체 임퓨리티 세미컨덕터를 하기도 하고, 이걸 외향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냥 불순물 반도체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거에서 좀 다른 게 들어갔다 해서 불순물이거든요. 나쁜 말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뭘 한다? 이 전도성을 높인다. 맞지?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예시가, 원래는 이걸 진짜 딥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를 우리가 첫 번째가 다이오드, 나머지 거는 보시고, 나머지 뭐 다이오드나 LED 이거 설명은 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다이오드 좀 요거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이오드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이오드, 여러분들 배우는 건 PN 다이오드거든요. 다이오드인데, 그러니까 P형하고, 이거는 P형하고 N형을 이렇게 접합시킨 거죠. 접합, 붙였다 이거죠.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거 기호 안 표현하고 원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론을 설명하면 좀 너무 길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길어요. 되게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길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3시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가 P형 쪽이고 얘가 N형 쪽이에요. P형은 플러스를 띈다 했고 N형은 마이너스를 띈다 했어요. 여기다가 내가 요렇게 스위치를 달 겁니다. 스위치를 달 건데, 한쪽 스위치에는 요렇게 되네, 한쪽 스위치에는 요렇게 된 애를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랑 연결한 거예요. 얘랑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이라서 다 오다 보면 여기에 플러스 연결되어 있고 여기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죠. 그럼 플러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일치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슝 갑니다. 원래 전류의 이동 방향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는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오고 얘가 플러스가 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 결국 PN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의 전류만 흐르게 하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rectification. 정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정류. 알겠죠? 정류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우리가 교류를 하죠. 교류를 AC라고 하는데, 얘가 결론적으로는 한쪽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DC, 직류,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네. 그래서 요게 중요한 이론의 해점이거든요.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다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까지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